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영어 읽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영어를 공부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알파벳을 익히면은 나머지가 저절로 다 풀릴 것이라는 지나친 확신이 있죠. 알파벳만 배우고 나면 내가 못 읽을 글자가 어디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파벳을 안다고 해서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글자와 소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글자가 아닙니다. 글자와 소리가 이렇게 달라진 역사적 배경이 다양한 것은 제가 다른 동영상이나 이쪽 부분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기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알파벳은 제가 맨 위에 G-O-O-D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가로로 써놨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쭉 G부터 시작해서 O, D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런 가로쓰기가 가로로 쓰는 글자 표기 원리가 알파벳의 기본입니다. 또한 이 각각은 하나의 음소를 나타내는 게 원칙이죠. 물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말씀까지만 드리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이 모음 오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는 고오오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좌절을 하게 되죠. 아, 이놈의 영어 어려운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하지요. 사람이 인지 능력, 문자도 기호입니다. 문자 기호를 인식하는 인지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제시하는 원칙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새로운 회로로, 언어 회로로 만드셔야만이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가로로 각각의 소리를 썼습니다. 이거를 언어학적 표현으로는 음소 표현이라고 합니다. 음의 원소라는 거죠. 예를 들어 물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 수소하고 산소라고 되어 있다면 수소, 산소를 그냥 쭉 써놓은 겁니다. 아니면 피아노 건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피아노 건반에서 예를 들어 도, 미, 미, 솔 뭐 이런 식으로 표시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피아노 건반이나 음악 악보처럼 이렇게 기호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음소를 혹은 피아노 건반을 통합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니까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이해하고 있고 또 한글도 여러분들 빠르게 어, 쓰고 읽고 하는 것을 거쳤기 때문에 알파벳이 더 만만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이죠. 여러분들이 문자 표기를 가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읽고 쓰기를 할 수 있는 원칙. 자, 그러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했지만 그 글자 기호만 가져와서 영어처럼 써보겠습니다. 자, G 대신에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소리가 기억으로 나니까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OO는 우로 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D를 나타내고 있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음소별로 배열했습니다. 알파벳처럼 표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한국인들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훈민정음 표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GOD를 음소로 표현하면은 기역, 우, 디귿이라는 이 글자로 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바로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죠.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이렇게 표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를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쓰고 있지 않죠. 쓰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글자 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밑에 표기해 놓은 이렇게 봐야 여러분들이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 글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을 거예요. 이게 바로 가로쓰기의 원리와 훈민정음 표기 원리가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은 인지할 때 혹은 글자를 볼 때 이러한 언어학적 혹은 기호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한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로쓰기로 되어 있는 거, 알파벳은 가로쓰기로 되어 있고 훈민정음 표기 원리는 이렇게 소리를 조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알파벳이 쉽기는 하지만 완벽한 문자 체계는 아니지요. 어떤 거에 대해서 비해서 쉽냐면은 예를 들어 한자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 표현. 여러분들 이 글자 읽으실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름을 한자로 써놓은 겁니다. 한자, 여러분들은 천자문을 익히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알파벳을 단 한 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훈민정음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더구나 영어 같은 경우는 소리가 전부 달라졌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자, 제가 이제 제 이름을 이렇게 써놨고 또 한글도 섞어놨고 영어도 섞어놨습니다. 제가 이런 방송의 이름을 정하면서 글퍼블릭이라고 정했는데 우리말 글과 영어의 리퍼블릭을 섞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기호를 이렇게 쭉 표기했을 때 한자, 우리글, 영어 이렇게 표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글자들이 각각에 가진 어떤 특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들이 한자의 경우는 그림의 형태, 일종의 사전입니다. 이 글자의 모양에 그 의미를 담았어요. 이 글자에. 이런 기호를 통해서 사전처럼, 이런 기호를 쓰면 사전풀이처럼 높다라는 뜻이야. 이런 뜻으로. 자, 이게 높다라는 단어를 사전 기호입니다. 높다를 어떻게 정의하고 표현하느냐? 높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글자 기호로 표기하는 거죠. 이 글자 기호 안에 옛날에는 사전으로 어떤 거를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한자는 바로 이런 부분을 그 글자 모양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자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사전이에요. 기호 사전. 어떤 기호를 표현해 놓고 사전처럼 그 의미를 그 안에 담아 놓은 거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의 경우에는 또 어떠한가? 이제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글에 대한 글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표현했죠. 리퍼블릭에서 글자로 전 세계가 하나 되는 나라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이름으로 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저도 이러한 기호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자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알파벳으로 돌아와서 영어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한자 같은 경우는 뜻글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쓰기를 합니다. 자, 그라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이 소리, 그 소리를 알파벳은 G로 표현했고 우리의 우에 해당하는 것을 알파벳으로는 OO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디귿에 해당하는 소리는 D로 표현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문자 표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알파벳은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써나가는 단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에 비해서 훈민정음 표기 원리는 세 개의 소리를
하나의 글자로 조합을 하고 있죠. 합치는 겁니다. 자, 이 가로로 써 있는 글자를 합치는 거죠. 아마 이거에 여러분들 눈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원래 알파벳 방식으로 했다면 이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어 방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 특히 영어 발음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본어 방식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말 언어 표현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가로쓰기를 했습니다. 기역, 우, 디귿이에요. 기역, 우, 디귿. 자, 그러면 기역, 우, 디귿인데 일본어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본어는 무조건 자음과 모음을 하나로 결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어요. 기역과 우가 자음과 모음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면은 끝. 자, 일본어 방식의 가장 원칙이고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아마 하실 건데 일본어는 자음과 모음이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라고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디귿이 남습니다. 자음, 모음, 자음을 결합하는 우리 훈민정음 벽의 원리가 일본어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인들의 발음이 된다 그러면은 이 자음을 결합해야 됩니다. 뭔가로. 자, 이 왕따처럼 떨어져 있죠. 구까지는 이제 됐습니다. 일본어 글자라면. 일본어는 이렇게 구까지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디귿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일본인들에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이나 외국어 발음이 정말 그 좀 심하게 말하면 엉망진창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알파벳처럼 가로쓰기도 아니에요. 그 우리 훈민정음 표기처럼 이렇게 글자를 조합해서 받침 표기를 할 수 있는 글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 방식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디귿이 남게 됩니다. 이 디귿에서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일본어는 자음과 모음이 한 몸입니다. 그러면 이 디귿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여기에 소리를 넣습니다. 모음을 넣어요. 그래야 자음 모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음과 모음을 합쳐놔야 이게 소리다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요. 이게 너무 언어가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걸 뭐로 여러분들은 소리내겠습니까? 일본어는 모음이 5개밖에 없으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 예, 이, 오, 우. 도로 선택을 했죠.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굿도 이렇게 합니다. 굿도. 디귿에 해당되는 이 우리말 디귿에 해당되는 발음이 영어에서는 D로 되어 있지만 일본인들은 이걸 또의 발음에 가깝게 소리를 내지요. 그래서 굿도, 굿도라고 읽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읽겠지만 일본인들은 이걸 굿도라고 읽는 거죠. 이게 바로 문자 기호의 무서움입니다. 언어 표현에도 그렇고요. 이 글자 표기와 글자에 대한 그 발음 원칙을 알고 있다면 그 원칙대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일본어 방식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일본어 방식을 가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어 방식에서 구까지는 되고 디귿이 안 됐으면 한국인들은 을을 갖다 줬습니다. 자, 을을 넣어요. 영어에는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 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영어에는 의 소리가 없습니다. 의 모음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 모음을 일본인들처럼 우리가 2개의 소리로 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구드 이렇게 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에이 헛소리 하지마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발음 안 하는 것 같죠? 자, 여러분들은 발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방식을 따라서요? 일본어 방식을 따라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 언어학자들이 바로 이러한 표기 원리와 글자의 소리와의 연관성을 언어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언어학자들 혹은 뭐 국어학자들도 해당되는데 저 방식을 언어 연구에 추종을 했죠.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그나마 이런 표현을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뒤에 가면 여러분들은 반전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국인들이 일본어 방식의 원리를 받아들였다고 보는 거예요. 자음 뒤에 모음을 결합시키는 방법, 특히 의 발음. 이게 어떤 글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글자표기입니다. 제가 G 대신에 M으로만 바꿨습니다. M으로 바꿨기 때문에 MOOD. 그러면 이 글자를 그대로 옮기면 미음, 요거 하나만 바꾸면 되죠. 알파벳은 여전히 가로쓰기를 하고 있고요. 미음 하나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똑같이 GOOD에서처럼. 자, 어떻습니까, 이제? GOOD일 때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용하면서 그게 구드 혹은 굿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MOOD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거 무드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드가 좀 있어야지. 야, 무드 좋은데? 뒤로 가도 계속 여러분들은 그 글자 표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일본어 방식으로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럴 때 간혹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일본인들처럼 오 쓴 거 아니잖아. 무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 이렇게 합니다. 본질에 접근해 보세요. 거기에 무엇을 덧붙였는지. 모음을 넣은 겁니다. 모음을 넣고 일본인들의 그 언어 구조에서 으 발음보다는 그들에게는 오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오로 하는 거죠. 혹은 우로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가로쓰기로 되어 있는 알파벳에 이 글자가 동일했고 G에서 M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영어 읽는 거를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를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본어 방식의 한글이 아니라 저는 1995년부터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죠. 이것은 현재 한글 표기가 아니라 영어 발음 표기라고 저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무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는 한글이 아니에요. 한글 글자 표기가 아니고 영어 발음을 지금 표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글처럼 읽을 이유는 없지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받침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그 발음 구조에서 받침은 닫힌 소리입니다. 뭔가 부상당했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딱 입을 닫아버리는 소리죠. 못 이렇게요.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이렇게 이렇게 닫아버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알파벳은 가로쓰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받침은 열린 소리입니다. 가로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후민정 표기 원리로 나타냈을 뿐이기 때문에 이 발음을 닫힌 소리가 아니라 열린 소리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열린 소리는 뭐냐? 묻 이러는 게 아니라 묻 끝에 드를 제가 흘리듯이 소리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묻 일부러 제가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하려고 드를
계속해서 소리를 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을 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열린 소리라는 특성으로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 표기는 발음 기호를 대체해서 발음 기호 대신에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따랐고, 발음은 이렇게 흘린 소리로 해라. 아니 그런데 으소리 들리는데, 그게 바로 한국인들이 으라는 소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훈민정음 표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글자를 들으면 아, 으, 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모음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에 대한 엄청난 언어적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라고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요. 앞에서 것으로 표현된 것은 대부분의 언어 생활에서 제가 그 소리 원칙대로 하면 끝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인사말 할 때 보면은 우리말 닫힘소리처럼 표현되기 때문에 넘어왔고요. GOOD로 되어 있는 이 발음에서 MOOD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거를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영어 기본 단어라는 표현으로 아래에 1시간 분량 혹은 5시간 분량 이런 식으로 시간을 배열해 가지고 1000개의 단어를 해놨습니다. 한자 천자문을 암기했듯이 영어 단어 1000개 정도를 이 발음 원리로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한자 천자문 외우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 어쩌면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5시간 혹은 10시간 만에 이러한 영어 읽는 과정을 숙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단어 동영상에는 바로 이러한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G에서 G를 GOOD에서 MOOD로 이렇게 읽어가는 거죠. 이러한 단어 배열을 하고 있는 거죠. OOD가 같은 경우 우리말을 읽듯이 영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칙, 그나마 같은 발음을 가진 단어들은 같은 발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첫 글자만 바꿔서 제가 글자를 쭉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 암기 방식을 활용을 하시면 정확한 발음과 함께 단어도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거, 일본어 방식처럼 모음을 분리하는 거. 이 일본어 방식에 들어있는 이 모음의 영향, 글자를 이렇게 인식하는 일본어 방식이 우리말에 정착이 되어버리면서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글자 하나에 무조건 일본어처럼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켜버려요. 이 뒤에도 모음을 넣어야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끼친 가장 큰 언어에서의 악영향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OOD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제가 G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M으로 왔고, 자,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읽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똑같습니다. 여기 우드 발음 같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말에 없는 F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거죠. 알파벳은 가로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F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가라는 거고, 그 나머지 G였을 때나 M이었을 때나 발음 원리는 같겠죠. 그러면 이제 F 소리, 우리말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저는 1995년에 개발한 글자 표기인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친 글자, 이 글자로 영어의 F 소리를 정의하고 나타내고 있죠. 그럼 어떡하라고? 이런 거죠. 자, 영어의 F 소리에서 원칙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글자를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고로움을 좀 하셔야 돼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무세요. 자, 물었습니까?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그 상태에서 F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자,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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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죠. 이 F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 때 가장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뒤에 OOD에 해당되는 거 가로로 써놨지만 이제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food, food. 자, 이 글자 표기는 이러한 원리를 담고 있죠. F에 해당하는 소리, 그리고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디귿은 받침으로 되어 있지만 열린 소리다. 닫힌 소리가 아니라 풋 이게 아니라 food 이렇게 연결되는 소리다라는 거죠. 물론 영어에서 우리말 받침처럼 닫힘 소리로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처음에 그 말씀드린 good 같은 경우도 good 이거보다는 good 이런 소리가 더 강하지요. 자, 이러한 표기 원리를 제가 이제 제 글자, 제 이름으로 지금 표기를 제시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외래어 표기법하고는 전혀 다른 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받침으로 디귿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외래어 표기법에서는요. 왜냐하면 외국어의 모든 소리를 닫힘 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옷으로 나타내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굿 같은 경우는 구에 시옷을 표기한 현재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자, 이 닫힘 소리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말 시옷처럼 닫혀 있다. 그런데 이제 너무도 신기한 거는 제가 앞에서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발음을 제가 지금 영어를 읽을 때 food 제가 이렇게 글자 표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가죠. 자, 일본어처럼 자음 모음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또 모음 하나를 덧붙이죠. 을을 넣습니다. 그래서 푸드라고 하죠. 자, F가 피읍으로 바뀌고 F가 피읍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일본어처럼 자음 모음 결합하고 자음 모음 결합하는 이 방법으로 변경되어서 사용되고 있죠. 일본인들이 제시한 언어 표기의 기본 원칙. 이렇게 해놓고 일본인들은 가끔가다 망언합니다. 한글 현대화를 일본인 언어학자들이 했다. 그 중심에 제가 오구라 신페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 한글에 대한 망언을 하는 그런 그 원리가 바로 일본인들이 하는 거죠. 현대화 과학화가 아니라 훼손입니다. 훈민정 표기가 뛰어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었고 일본어처럼 어거지로 여기다 모음 넣고 이런 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끼어들면서 그 논리로 이제 이거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는 푸드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인들은 더 어이가 없는 게 이 F 소리를 일본인들은 히읗, H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강연이나 동영상에 많이 표현한 것처럼 F 소리를 히읗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쳤죠. 우리가 그걸 따라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표현이 뭐 화이팅, 화일, 호일.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후도 이럽니다. 우리는 푸드 그러고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가로로 되어 있는 알파벳을 우리의 훈민정음 표기 원리나 세종대왕이 제시하는 이 소리 글자의 핵심, 이 표기의 핵심은 뭐냐면 호흡으로 보는 거예요. 글자가 하나의 호흡,
호흡이 한 번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food. 저 밖으로 발음 한 번 바람을 내뱉었습니다. food. 해보세요. food. 두 번 밖으로 바람을 내뱉습니다. 글자의 호흡이 안 맞아요. 왜냐면 여기에 일본어 방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어 방식의 영어 발음, 제가 아까 후도 이런 것처럼 굿도 이런 것처럼 이 소리가 어떻게 영어 발음에 정확하고 제대로 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주장인 것이죠. 자, 세종대왕이 그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했겠죠. 내가 이 글자 표기를 했는데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가로쓰기의 이런 글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호흡에, 하나의 호흡에 담을 수 있었고, 이 호흡에는 바로 사람이 사는 모습과 주변의 기운, 우주의 어떤 원리 이런 거를 다 담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GOD 같은 글자의 가로쓰기로 되어 있을 때 하나는 지금 우리 이렇게 발음을 하고 또 앞에서는 무드라고 하고 푸드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능력으로 이 글자를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로쓰기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읽으시나요? 우드라고 읽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끝내버리죠. 그리고 이 W를 하나의 소리로 이제 인식해서 자음 모음으로 했으니까 끝.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길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 표현에서도 볼 수 있는 우드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헐리우드, 할리우드 이런 거에서 그리고 목재상에 가면 우드 이런 거. 이 글자 표기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후면정음 표기 원리가 아니라 일본어 방식이기 때문에 소리와 글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후면정음 창제한 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자 기호는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 본질에는 일본어 방식의 소리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어 발음을 우리가 한글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되살린다면 이 would 같은 경우에 W는 제가 원래 1995년에 책을 낼 때는 이렇게 여린이응이라고도 표기하기도 하는데 W에 해당하는 글자로 이응 아래 위에를 표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너무 그렇지 않아도 몇 개의 그 우리말에 없는 소리 글자 표기도 혼란스러운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표기하더라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 WOOD 앞에서 G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M 그리고 F 그리고 W까지 왔네요. 이 글자를 만약에 이렇게 해놨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받침은 열린 소리예요. 그래서 would 흘려주는 거죠. would 이렇게요. 자, 이게 훈민정음 표기가 가진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일본어 방식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훈민정음 방식이 아니라 일본어 방식으로 일본인들의 방식이라는 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뭐냐면 훈민정음에 사용되던 표기 문자를 사용했으니까 이거 훈민정음 표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소리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 일본어하고 같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난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을 우리가 받아 적은 거하고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들이 자음모음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하고 있고, 이 과정을 극복하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힘이 듭니다. 뭐 저 역시도 제가 199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 많은 세월을 했지만 일반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버겁다는 것도 느끼는 마음이고요. 자, 어찌됐건 그럼 이런 글자 표기를 개발을 해서 표현을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죠. 훈민정음 표기를 썼을 때, 자, OOD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맨 앞에 G하고 W하고 M하고 F 이런 것만 바꾸면은 읽을 수 있고, 소리 표기 원리는 같으니까요. 글자만 하나씩 바꾸면 읽을 수 있고, 동시에 외국어를 혹은 외국 단어를 쉽게 암기할 수 있다라는 실험 제가 해보면서 느꼈던 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표기 원리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읽는 방법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